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, 스스로가 정말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? 아니면 어딘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? 오늘은요,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던진 이 자유에 대한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퍼즐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이 질문,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. 당시에 한 학자가 스피노자한테 직접 편지로 물어본 거예요. 아니,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벌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하고 말이죠. 와, 정말 날카롭죠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역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맞아요. 진짜 그런 생각이 들죠. 모든 게 원인과 결과로 꽉 묶여 있다? 스피노자의 이 결정론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라는 건 설 자리가 없어 보이잖아요. 거대한 우주라는 기계 안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돌아가는 그런 톱니바퀴 같은 존재. 정말 그런 걸까요?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첫 번째, 스피노자의 자유 역설입니다. 스피노자는요,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외 없이 끊어지지 않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.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요.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세계관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. 지금 딱 일어나는 이 일은 이걸 일으킨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고 그 원인은 또 그 이전의 원인 때문에 생겼다는 거죠.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. 와, 진짜 굉장히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결정론이죠. 바로 여기서 이 역설이 빵 떠지는 겁니다. 우리는 보통 어때요?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지. 이런 자유의지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스피노자는 딱 잘라서 말해요. 그거 착각이라고. 우리가 왜 이걸 원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. 아니, 그럼 뭐예요? 스피노자한테 자유란 건 아예 없는 말인 걸까요? 아니요, 그건 또 아닙니다. 스피노자는 자유가 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. 자,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뭐냐면,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예요. 스피노자한테 나라는 건 세상과 딱 분리된 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모든 존재는 주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본질은 뭐냐?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계속 나아가려는 어떤 역동적인 힘, 하나의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여러분은 그냥 홀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죠. 동시에 여러분은 가족, 사회, 자연, 우주라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한 거고요.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싹 바꾸고 나면 이제 스피노자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자유와 그 반대인 구속이라는 말의 뜻을 아주 놀랍게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. 스피노자가 볼 때 구속은요, 외부 힘에 그냥 휘둘리는 상태예요.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하는 거죠. 마치 폭풍우 속에서 방향을 잃은 조각배처럼요. 그런데 자유는 뭐냐? 자기 자신과 자기 힘을 정확히 알고 그 알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. 마치 노련한 선원이 바람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것처럼요. 완전히 다르죠? 핵심은 그러니까 이해에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?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인과 법칙을 그냥 무시하고 짠!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의 사슬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걸 꿰뚫어보는 지혜, 거기에 가깝습니다.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, 그 지혜는 대체 어떻게 얻는 건데요? 드디어 이 모든 조각을 맞춰서 역설을 풀어낼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. 스피노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아주 멋진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인과성의 파도타기입니다. 자,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생각 기억나세요?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 아니냐 하는 생각이요. 일단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.
왜냐면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망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생태계이자 터전이기 때문입니다.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로 가는 길이에요. 자, 1단계, 내가 이 거대한 인과관계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요. 2단계, 나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의 힘들을 이해해요. 그리고 3단계,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계속 밀고 나가는 근본적인 힘, 코나투스라고 불리는 이 힘을 이해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알물 바탕으로 행동해서 그냥 휩쓸리는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더 강력한 원인이 되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딱 이해시켜주는 비유가 있어요. 바로 파도를 타는 서퍼입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서퍼가 바다를 통제할 수는 없죠. 파도를 마음대로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잖아요. 이게 바로 외부의 인과관계망이에요. 하지만 정말 잘 타는 서퍼는 어때요? 파도의 힘과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죠. 그리고 자기 기술, 즉 내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 파도를 타고 멋지게 나아가잖아요. 여기서 중요한 건 파도가 서퍼를 방해하는 감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히려 파도가 있기 때문에 서핑이라는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한 거죠.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다 17세기 철학자 얘기잖아요.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근데 놀랍게도 스피노자의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자유에 대한 관점의 전환. 그러니까 어디로부터의 자유, 뭔가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고요. 무엇을 향한 자유, 즉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으로서의 자유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?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냥 화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일어났을까?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내 힘이 지금 이 상황 바깥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죠.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을 진짜 효과적인 행동으로 바꿔내는 것.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로운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어쩌면 진짜 위대한 자유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원하고 있지?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? 지금까지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남긴 자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